경제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7분입니다. 우리나라 금값이 외국보다 20% 더 비싸다고 합니다. 국내 금 품귀 현상에 금값에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조치로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앞으로의 전망을 좀 여쭤볼 것 같아요, 소장님께. 예. 요즘 보니까 정말 금값 상승세가 무서워요. 아유, 나 빼고 다들 금 시장에 관심 갖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네. 얼마나 오른 겁니까? 지난해 하반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예, 지금 금값이 그러니까 이제 국제 가격 기준이죠. 네. 이제 온수당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보니까 한 2,900달러에서 한 2,910달러 뭐 네. 이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연초로 하면은 한 12% 정도 오른 거고요. 네. 뭐 1년으로 보면은 지금 한 43% 정도, 44% 정도 오른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뭐 3개월 정도 놓고 보면 한 15% 정도 오른 걸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안전자산의 대명사 치고 네. 1년에 국제 가격이 뭐 40% 이상 올랐다?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근데 우리는 네. 돈으로도 얘기하고 또 그람당으로도 얘기하고 국내 금 시세와 국제 금 시세 그람당 얼마나 괴리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죠. 또 온수당 트로이 온수당 막 이렇게 헷갈려요. 네네. 어느 걸 기준으로 보면 좀 정확하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 결국에는 이제 그 뭐가 친숙한가의 차이인데 네. 결국 이게 다 그람이에요, 그람. 네, 네. 그러니까 그 온수는 31.1g을 31.1 예, 그람. 그 표시하는 이제 국제 금값의 기준이고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한 돈이 이제 친숙한 용어잖아요. 네. 한 돈은 3.75g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그람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공통 분모는 그람이기 때문에 1g당 얼마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제 가격은 1g당 뭐 한 13만 원대 한 중반 네. 뭐 이 정도인데 네. 그 한국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은 네. 5만 5천 원, 6천 원 막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자체가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붙고 있는 거죠. 국제 가격하고 네. 국내 거래 가격하고의 그 괴리가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이제 다들 느끼실 텐데 그 국제 금값이 왜 이렇게 뛰고 있는지와 네. 왜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금 가격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건지 네.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금이 왜 인기가 있을까? 네. 이거는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일단 금이 매력을 얻는다는 거는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안전자산 중에는 뭐가 좋은 거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개의 선택지, 즉 금하고 미국 국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두 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하는가. 네. 두 번째는 왜 국채보다 금인가. 네.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그래요. 있겠죠. 설명해 주세요. 먼저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좀 투자 철학의 변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처가 아니라 투자 철학의 변화. 필로소피. 네.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의 선호가 증가할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네. 위험자산에 대한 불안, 즉 주가가 떨어질 때 네. 이거 뭐지? 이제 주가가 막 떨어지나 보다. 이제 안전자산으로 옮겨야 되나 보다. 네. 라고 했을 때 주식이 떨어질 때 주식에서 돈을 빼서 금으로 가자.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주식 주가도 네. 사상 최고치 거의 근방에 있고요. 네. 1년 내내 또 S&P 500만 워낙 놓고 보더라도 좋았었고. 한 22% 정도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금은 왜 더 인기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철학의 어떤 전환이 있는 건데 과거에는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서 안전자산으로 갔다면 네. 이제는
위험 자산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자라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를 또 추적해 보면은 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만 하더라도 팬데믹 이후에 한 4년 동안 네. 한 12조 달러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돈하면 한 1억 5천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네. 이런 돈이 풀려서 승수 효과를 발휘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뭔가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거고 네. 그것이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이런 위험 자산 쪽으로 확 몰려들었다가 또 최근에는 이거 위험 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안전 자산에도 일정 부분 또 옮겨 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과거에는 주식이 금의 적이었다면 네. 이제는 주식이 금의 친구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적이 아니라 친구 같은 이런 느낌으로 자산 시장이 좀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지 않고 돈이 아주 많지 않으면 그냥 주식에 넣어놨다가 이게 좀 불안하면 이제 금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워낙 돈이 많이 풀렸고 유동성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죠. 주식은 주식대로 리스크는 있지만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전히 놔두고 안전자산이 금도 좀 더 해보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철학의 변화인가요? 그럼요. 이게 우리가 돈에 오랫동안 철학이 있나 싶어가지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이게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습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네, 하지만 네.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금에 투자할 때는 항상 위험 자산에서 이제 돈을 빼서 네. 안전 자산으로 옮긴다는 측면에서 금 투자를 많이 했던 건데 네. 지금은 위험 자산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러네요. 안전 자산에 더 태우자라는 일종의 스마트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투자하냐는 그 생각의 패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인 거고 관세 전쟁인 거고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고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많이 확보하려는 거고 그래서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틀에서 그런 변화를 지금 짚어주셨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게 네. 트럼프 집권이 시작된 거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거고요. 네. 트럼프 당선도 3개월밖에 안 된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오른 금값의 상승은 또 뭐로 설명할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게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서 네. 물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건 분명히 있죠. 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금값이 지금 오른 1년간의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됐던 안 됐던 상관없이 금값이 계속 올라왔던 거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네.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고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패턴과 습관과 철학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예. 이유는 네. 결국에 왜 또 안전자산 중에 금이냐 이 부분인데 왜 미국 국채보다 금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의 국채가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네. 지금 미국의 국채가 대략 한 36조 달러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 그게 지난 4년 동안 한 12, 12조 3조 달러.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공급이 증가한 자산에 대해서는 네. 투자자들이 매력을 좀 못 덜 느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국채가 발행될 가능성이 더 높고 네. 미국의 적자는 그렇다면 더 계속 많아지고. 이어질 것이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은 미국 국채보다는 공급이 제한적인 금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합리적인 판단이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철학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아까 유동성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20% 이상 더 주고 살 정도로 철학이 더 네네. 공고해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요? 그만큼 빨리 움직이나요? 한국인들의 어떤 그 테마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지 않나. 이게 그 코인 시장에서도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전에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렇게 테마가 형성됐을 때 투자자들의 집중적으로 자산을 투자하는 네. 그런 성향이 좀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결국에는 이제 한국인들의 그 똘똘한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네. 그만큼 더 높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뭐 부동산 쪽도 그렇고 가상자산도 네.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이런 쏠림 현상이 일정 부분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은 또 이 차익 거래가 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말씀들은 웃기지만은 뭐 금 밀수하면 훨씬 더 좋은 수익 올리겠네. 이런 그 생각들도 할 수 있겠다라는 밀수업자 입장에서는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거나 그람당으로 볼 때 우리는 15만 8천 원 정도, 네. 16만 원 넘게 올라갔다 15만 8천 원 정도 내려왔다고 하고 국제는 13만 6천 원 선이니까 이제 괴리율 그게 네네.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한 20% 되면 굉장히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많이 붙은 거죠. 지금 결국에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네. 아까 제가 1년간 국제 금 가격은 한 43% 44%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KRX 금 현물 네, 네. 뭐 이건 뭐 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네. ETF를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고요. 네. 이거 상승률 보니까 1년 동안 지금 84% 정도 올랐더라고요. 어느 게 ETF가요? ETF도 그렇고 이 KRX 금 현물 가격도 그렇고. 아,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추가로 40%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추가로 40% 오른 데는 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오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뭐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추가로 오른 셈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 20% 가까이는 또 지금 말씀하셨던 김치 프리미엄이 네. 붙으면서 또 오른 셈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금 투자하신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익을 거둔 셈입니다. 금 투자에서 1년에 80% 이상이면은 네. 거의 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금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거 있잖아. 나만 좀 여기서 아웃되는 거 아닌가? 네. 포모 증후군 같은 것도 심지어 좀 발동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지금 이 분위기에 올라탈까 하는 분들, 망설이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갈지 어떨지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3,000달러 온스당 네네. 돌파 가능성이 있을까? 네.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장기 강세론자로 뭐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금값이 오른다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문제는 이렇게 단기간에 금값이 뭐 50% 이상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네.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액에 요구하는 것은 네.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자산.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이라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매년 물가가 한 3% 4% 정도 오른다.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20년 정도,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면은 물가가 한 2배 정도 뛰는 셈이거든요. 그 정도 물가라면. 네. 그러면은 금값 역시 한 10년, 15년 정도마다 2배씩 뛰는 거는 이상할 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네. 물가 상승을 추적하다 보면은.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1년에 거의 뭐 50% 가까이 오른다. 네. 이거는 정상적인 환경은 아니고 충분히 투기 요인이든 투자 요인이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세하면서 오른 측면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지금의 금 가격에는 네. 소위 트럼프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올해는 금 입장에서는 이제 꽃놀이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관세라는 게 결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결국 관세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고 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금값의 호재가 되는 거고 네. 또 하나의 관세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관세가 글로벌 무역량을 줄여서 결국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경기 둔화로 이어지면은 경기 방어 자산인 금값이 또 오른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관세 효과는 금액의 호재다라는 인식이 네. 또 퍼지면서 금값을 추가로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금값이 오르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닌데 네. 다만 속도에 있어서는 거품이 좀 껴있는 거는 분명하죠. 근데 이 거품이 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주식 시장, 이 위험자산 시장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네. 거기 키재기를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은 향후에 주가가 무너지면 금값이 더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뭐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납득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년 동안 S&P 500의 상승률과 네. 금의 금의 상승률이 상승률을-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건 결국 돈의 힘들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같이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가가 예. 조정을 받으면 금 금액에도 안 역시?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요새는 강하게 합니다. 네, 근데 미국 주식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꽤 되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네. 뭐 진짜 무슨 뭐 화무 11홍이라고 뭐 평생 계속 올라가는 시장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금이 오른다는 상승론자이셨고 네. 올 한 해 꽃놀이패를 줬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게 한 해를 계속 버틴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를 때 좀 갖고 있다가 좀 할 때 하자, 팔자 이렇게 하는 거는 금은 좀 접근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금 투자라는 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래 편의성도 이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네. 좀 떨어지고 절세 효과가 있는 건지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네. 뭐 어떤 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에도 투자 방법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투자 성향이나 금의 어떤 금액에 원하는 어떤 효과가 또 투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정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금은 한 번도 비싼 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 증시와 함께 지난 10년, 20년, 30년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온 대표적인 자산이 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에 돈을 투자할 사람이라면 금은 오늘이 제일 싼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네. 쭉 지켜보셨잖아요. 네네. 금값의 변동성도 꽤 있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한번 확 떨어진 적도 있지 않았나요? 그때가 금융위기 때가 뭐 그랬던 측면이 있죠. 네. 근데 그 하락이 뭐 오래 간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아예 금에 대한 인기가 없던 시절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은 다른데 완벽한 자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이 놓이는 자산은 결국에 언젠간 고점이 회복할 거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놓이는 자산.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같은 귀금속인데 네. 은 가격은 네.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네. 2011년도에 온스당 50달러 넘어갔었거든요. 네. 지금 얼마죠? 온스당 온스당? 32달러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은도 오른다고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자산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금하고 미국 주식은 좀 특별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네, 예. 그리고 가령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금을 뭐하러 실물로 사. 그거 부가가치다 10% 더 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이걸 또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네. 야 이거 내가 10년, 20년, 30년 있다가 우리 자식한테 물려줄 때는 금값이 2배, 3배, 4배, 5배 뛰어 있을 건데 그거 지금 10%더 주고 사는 거 10% 생각을 하냐.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가가치세나 아니면은 뭐 배당소득세나 이런 것들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결국 투자 성향과 투자 기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원자재 시장 잠깐 좀 짚어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요즘 움직임이 덩달아서 같이 움직인다고 하고 하던데요. 글쎄요, 뭐 원자재 가격도 사실 그 인플레이션과 상당히 연관이 높은 측면이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글로벌 경제 성장과도 관련이 있고 네. 근데 최근에 이런 귀금속 외에도 구리 가격 같은 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는 사실 경기가 호전돼서 네. 경기가 회복돼서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사재기 좀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원자재 관세 부과 전에 오를까봐 그렇죠. 미리 사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거는 실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지난 12월 달에 미국 무역 적자가 많이 증가했는데 그 적자가 증가한 부분 중에 이런 귀금속이나 산업금속을 미리 사면서 네. 기업들이 많이 사놓으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많이 증가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런 산업금속 가격이 오르는 것이 관세에 대비해서 네. 미리 좀 재고를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반영된 결과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인 거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구리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런던보다는 뉴욕이 구리값이 비싸니까 요즘 네. 런던에서 사서 네. 뉴욕에서 금물 요새는 그렇게 많이 구리도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심지어 네, 기사에서 본 적이 구리도 있어요. 그러는데 네. 뭐 하여간 그런 차익거래들도 런던보다 8분의 1 가격을 더 줘야 그렇죠. 뉴욕에 살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해서. 금이나 이제 구리, 철강석 같은 것들을 네. 미리 이제 재고를 증가시켜 놓는.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구리에 관세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구리에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그 전망이 많은 거지. 네. 지금 구리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죠. 얼마 전 알루미늄하고 철광석이었나요? 그 두 가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건 이제 작년에도 철강 알루미늄하고, 있었죠. 예. 뭐 지금 근데 보편 관세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상호 관세 얘기 나오고 있고 한다면 당연히 뭐 원자재 전반적으로도 그런 관세 압력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꿈꾸는 그 어떤 세상 그리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변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마치 뭐 자기 기분 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뭐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떤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측면 그리고 미국 내의 제조업 부흥과 고용 회복 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트럼프는 그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 카드를 내놓으라고 이제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관세가 미국에게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가냐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가냐 이거는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네. 트럼프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이런 의심들이 이런 믿음들이 네. 결국에는 미국의 자산들로 달러로 주식으로 뭐 금으로 쏠리게 만드는 부분들이겠죠. 제가 볼 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달러 자산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 달러 자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금 남 얘기야. 뭐 원자재 이건 나하고 더 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관련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렇게 네. 하면 좀 좋겠다든가 주의할 점 있으면 끝으로 짚어 주세요. 끝으로 뭐 짚어드리자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관세가 실제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원자재 중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가장 강한 자산은 원유예요. 네. 그래서 금은 사실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방어적인 측면이 더 강하고요. 네.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은 유가, 국제 유가가 더 그런 측면이 높다라는 점을 또 투자분들이 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자재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 전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의 어떤 원재 가격 강세가 경기가 좋아서 생기는 수요 견인형이냐 아니면 비용이 증가해서 네. 물가가 올라서 발생하는 비용 인상형이냐 네. 측면에서 보면은 네.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거라면은 공격적인 모르겠지만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비용 인상 측면이면 그 인상분만큼만 이제 올라가면 그 이상이 그렇- 올라가기엔 좀 한정적이다. 좀 단기적으로 아. 접근하는 게 좋겠죠. 네. 네. 그 알겠습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